아이 얼굴에 상처가 나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. 초기 대응만 잘하면 깊은 상처도 얕은 흉터가 될 수 있고요. 추후에 흉터 교정술도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. 초기 상처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요. 오늘은 아이가 다쳤을 때 당장 어떻게 처치를 해야 흉터가 최소화될 수 있는지, 응급실이 만원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, 왜 응급실에서 성형외과를 찾아가라고 오히려 추천을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아이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흉터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,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처가 나면 지혈, 세척, 보호. 먼저 지혈입니다. 지혈을 할 때는 거즈나 아니면 깨끗한 수건으로 눌러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최소 5분에서 아니면 10분 정도 피나는 부분을 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피가 멎었나 해서 시간이 5분이 안 됐는데 이렇게 열어보시는 경우 있죠?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에요.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 정도 눌러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. 이 세척은 소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씻어내는 건데요. 생리식염수, 깨끗한 물로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이때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죠. 포비돈이라고 하는 빨간 약입니다. 이 빨간 약은 세척이 아니라 소독이에요. 그래서 지금 아이 상처에 흙이나 더러운 게 묻어 있다고 이 빨간 약을 바르시면 벌어진 내 정상 조직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호입니다. 이 상처를 치료받기 전까지 보호해야 되는데요. 후시딘 연고라던가 마이신 연고 같은 거 있죠. 연고 중에 항생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연고들이 있어요. 이런 것들을 얇게 발라주시고 그 위를 하나의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어야 되는데요. 저는 메디폼, 이런 폼 드레싱류를 추천을 드립니다. 아기 상처는 열려져 있는 상처이기 때문에 폭신폭신해서 함출물을 흡수할 수 있는 폼 드레싱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. 촉촉하게 이 습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처가 추후에 봉합을 하거나 상처 치유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. 이렇게 상처 부위를 보호한 뒤에 꼭 생각하실 게 있습니다. 상처의 골든타임은 12시간입니다. 12시간 안에 응급실이나 봉합을 할 수 있는 성형외과로 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릴게요. 우리 아이 얼굴 상처에는 이 3가지는 절대 쓰지 마세요. 첫 번째가 바로 가루지혈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빨간 약. 세 번째는 과산화수소. 왜냐하면 첫 번째 이 가루지혈제는 오히려 이 가루지혈제 때문에 열린 상처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조직들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봉합하거나 치료를 할 때 더 어렵게 만들거든요. 손상된 찢어진 이런 상처에는 빨간 약과 과산화수소가 들어갔을 때 오히려 정상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, 가루지혈제, 빨간 약, 과산화수소, 얘는 절대로 상처에 바르시거나 뿌리시면 안 됩니다. 상처가 났을 때 이게 꿰매야 되나, 병원을 가야 되나, 아니면 그냥 집에서 후시딘 이런 것만 발라줘도 되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. 얼마나 깊게 찢어졌냐가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5mm만 된 상처라도 깊게 찢어져서 피부 안쪽에 지방이 보이거나 지방 안쪽에 뼈가 보인다 이러면 굉장히 깊게 찢어진 거거든요. 그때는 꼭 봉합을 해야 되고요. 만약에 1cm 정도 이렇게 길게 상처가 났는데 벌어지지 않는다? 그러면 봉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긁힌 거와 찢어진 상처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혈과 세척 그리고 보호를 딱 해놓으신 상태에서 12시간이나 24시간 안에 응급실이나 상처 봉합을 하는 성형외과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응급실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빠른 진료 때문인데요. 내가 5분에서 10분 정도 지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되지 않고 피가 계속 난다. 이러면 응급실에 가시는 게 좋겠죠. 하지만 이 봉합 후에 흉터만 봤을 때는 상처를 전문적으로 봉합하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외상센터 를 방문을 하셔서 봉합을 받는 게 흉터 관리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득이 있겠습니다. 응급실에서 봉합 방법과 성형외과의 봉합 방법은 정말 다릅니다. 응급실은 이쁘게 꼬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빠르게 피를 멈추고 가장 빠르게 봉합하는 게 제일 우선이고요. 흉이 남지 않게 봉합하는 게 바로 성형외과 봉합입니다. 피부층이 5개 층이 있거든요. 가장 바깥쪽에 피부 가죽인 표피가 있고요. 표피 바로 밑에 진피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진피 밑에 피하지방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. 또 밑에 내려가면 근육이 있고 근육 밑에 뼈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5개 층을 층별로 봉합을 해주는 게 바로 성형외과 봉합 방법
봉합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, 응급실 봉합 방법은 층층이 봉합해서 이쁘게 봉합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빨리 피가 나지 않게 봉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 그럼 이런 층층이 봉합하는 방법이 중요하냐? 상처가 나서 얘가 흉터로 만들어진다 할 때 흉이 커지는 거는 피부 장력, 압력이랑 가장 큰 상관을 가집니다. 성형외과에 이 층층이 하는 봉합을 하면 가장 바깥쪽 피부 쪽에 걸리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어요. 안쪽에 피하 지방이라던가 진피들은 가장 촘촘하게 꼬매주고, 가장 바깥쪽 표피는 가장 가는 실로 꼬매는 게 성형외과 봉합의 핵심이죠. 피부 봉합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뭐 단순 봉합이라던가 수직 봉합, 연속 봉합 방법, 여러 가지 봉합 방법이 있어요. 그 중에서 우리 성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찢어진 이 상처가 난 끝과 끝을 어떻게 하면 딱 맞게 봉합하느냐, 그겁니다. 단순 봉합 방법과 그 다음에 수직 봉합 방법을 조금 이렇게 컨비네이션, 조합해서 쓰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. 모든 봉합은 피부 장력을 줄이는 데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칼에 날카롭게 베이거나 우리가 베인 상처가 정말 일률적으로 쫙 있을 때, 요럴 때는 단순 봉합 방법이 좋고요. 그게 아니라 상처에 층이 진다던가 울퉁불퉁하다던가 이럴 때는 억지로라도 이쪽 상처와 이쪽 상처에 층을 맞춰주는 수직 봉합, 흉터가 훨씬 더 덜 남는 봉합이 되겠죠. 예전에는 이 성형외과들이 미용 수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보험 청구 프로그램들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았는데요. 저희 병원도 마찬가지고, 최근에는 뭐 열상 병원들도 생겨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험 처리도 되고, 혹시나 실비가 있으시면 실비 처리도 가능해서 많이 부담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꿰맨 거는 1차적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고요. 그 이후에 적어도 12개월 동안은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정말 관리가 잘 된 흉터로 가는 거고, 그냥 방치하시면 12개월 후에 더 큰 흉터가 될 수도 있어요. 흉터가 내가 생겼다 이러면 12개월 아니다. 그러면 흉터 레이저와 적절한 흉터 주사 치료를 통해서 흉터를 많이 줄이고 거의 안 보이게까지도 할 수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이게 12개월을 지나가게 되면 그 어떤 레이저 치료와 그 어떤 주사 치료를 해도 이게 많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 12개월을 꼭 지켜주시고, 12개월이 안 됐다 하면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에 비해서 콜라겐 재생과 그 다음에 합성이 정말 활발하거든요.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꾸준히만 하셔도 훨씬 더 좋은 흉터로 남을 수 있고, 이렇게 잘 관리된 흉터는 추후에 흉터 축소 수술을 하신다 했을 때도 훨씬 더 효과가 좋고 결과도 좋습니다.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자외선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흉터라고 하면 튀어나오고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. 튀어나오는 거는 레이저와 흉터 주사로 좋아질 수 있는데, 울긋불긋하게 보이는 이 색은 자외선 때문이에요. 이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주시면 색깔에 있어서 훨씬 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. 자외선 차단을 얼마나 자주 발라야 되느냐? 가장 좋은 거는 제일 높은 단계의 SPF 50 이상, PA3+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에서 3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시는 게 자외선 차단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미리 내 주변, 집 주변 어디 성형외과에서 봉합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이제 찢어졌다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시간 안에 봉합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. 우리 아이가 다쳤을 때 얼마나 크게 다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,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